네, 우리가 이제 눈이 아플 때는 안과 전문의를 찾잖아요. 피부가 아플 때도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질환을 보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한 2% 정도만이 피부과 전문의거든요. 피부과 전문의만이 피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단이 정확해야지 이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미는 다 같은 기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깊이 있는 기미도 있는 반면에 겉으로 깔려있는 잡티가 동반된 기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색소의 깊이나 아니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치료로 들어가서는 일단은 표면에 있는 색소를 한두 번 정도의 레이저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토닝과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레이저들을 써서 깊이 있는 색소를 조금씩 효과적으로 녹이는 게 결국은 재발 없는 기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드름 같은 경우는 저희 피부에 있는 털 옆에 기름샘이 달려있고 그 기름샘 문제로 생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춘기 때 호르몬에 의해서 이 기름샘이 커지면서 나가려는 양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입구가 더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땡땡하게 차는 거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 면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고인물에 세균이 자라듯이 이렇게 오래 고여 있으면은 세균들이 자라면서 바로 염증성 여드름으로 가고 결국 흉터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이런 호르몬들은 20대 중반이면 대부분 좀 정상 레벨로 떨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생활 습관들이 별로 이제 성인형 여드름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품이죠. 결국은 자극적인 화장품, 그다음 모공을 막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들은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모공을 막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색조 화장품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그런 비비나 CC 하지만 선크림 역시 발랐을 때 물리적 차단 인자가 많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 역시 모공을 막게 되면은 더더욱이 배출이 안 돼서 이런 여드름의 가장 기본적인 병변인 미세 면포가 유발되게 됩니다. 또 이제 음식 역시 중요해요. 워낙 서구화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밀가루 성분들이 많아 있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은 대부분 여드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이런 정신적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푹 패여 있는 함몰 반응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치료의 포커스는 바로 콜라겐을 합성시켜서 패여 있는 걸 다시 올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치료 병변에 프락셔널 레이저나 아니면은 바늘 고주파라고 하는 그런 레이저들을 한번 치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병변 타입별로 효과적인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송곳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는 그러한 흉터에서는 저희가 크로스, 도트 필링이라는 치료 방법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뭉툭하게 패여 있는 롤링 흉터에서는 저희가 서브시전이나 카복시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흔한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깎여 있는 그런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계 부위를 도넛 모양으로 박피를 해주는 레이저 박피술에다가 성장인자 주사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콜라겐 합성시키는 방법들을 추가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면 홍조를 단순하게 정해진 혈관 레이저 하나만으로 치료할 경우는 전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고 악화인자를 자제해주는 그러한 교육도 역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정확한 분석 장비를 통해서 혈관의 그런 분포도 깊이 있냐 얕게 있느냐 아니면 얇은 혈관인지 굵은 혈관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각각의 혈관에 맞는 레이저들을 조합해서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 홍조 치료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톡스 필러는 저는 누구나 다 시행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시행하는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그런 외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과 혈관이 얽히설키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시술을 할 경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죠. 그래서 꼭 해부학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톡스 치료는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표정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화된 치료보다는 하나하나의 근육 패턴을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러 역시 깊이에 따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물성의 필러를 잘 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 얼굴의 컨투어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말 많은 선천모반 환자들이 옵니다. 근데 선천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천 색소 질환 중에서는 밀크커피 반점, 이소성 몽고 반점, 아니면 멜라닌 세포 모반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선천적인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화염상 모반이나 유아혈관종 등의 질환을 일반적으로 일컫죠. 하지만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해지기도 심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릴 때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비교적 레이저 치료의 반응을 잘해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어렸을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애기들이 통증에 무디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저는 돌 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